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투자를 신한 TDF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마음 편한 TDF와 시장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빠른 대응 TDF의 운용 결과를 함께 분해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12월의 마지막 기록부터 2026년의 첫 투자 전략까지 매니저의 투자 수첩을 펼쳐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신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현재 적용 중인 단기 자산 배분 전략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의 마지막 달이었던 12월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글로벌 증시는 국가별로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일부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연말을 맞이해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아쉽게도 소폭 하락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은행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 업종에 매수세가 몰리며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등이 실적 개선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강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한국 증시는 12월 한 달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2025년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연간으로는 미국의 경우 AI 관련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이익 성장을 기록해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였고, 신흥국은 중국 증시의 상대적 부진에도 한국, 대만 반도체 기업의 큰 폭 상승으로 미국 증시 상승폭을 상회하였습니다. 한국 주식은 6월 출범한 신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더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글로벌 증시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미국의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단기물은 하락했으나 장기물은 견조한 경제 성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금리 또한 단기물의 경우 미국 금리에 연동되며 하락했으나 정부의 확장 재정 및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화되며 장기물은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 연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 금리는 견조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며 단기물 중심의 큰 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금리는 신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원화 약세 및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장단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시장 리뷰에 이어 신한자산운용 TDF의 연간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 편안한 TDF는 지난달에도 소폭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연간 수익률 7.8%를 기록한 2025 빈티지를 제외하면 모두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주식 자산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빈티지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환오픈 포지션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주었고, 이에 2050, 2055 빈티지는 연 18% 이상의 상대적 우수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빠른 대응 TDF 2030의 성과를 마음 편한 TDF의 동일 빈티지와 비교해보면 운용 전략 변경 이유를 포함한 모든 구간에서 빠른 대응 TDF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대응 TDF가 유사한 자산 배분 전략에서 시장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비중 조절을 하는 운용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신한 TDF의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 펀드 초과 성과에 높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달 신한마음 편한 TDF 2035를 기준으로 자산별 펀드 성과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펀드가 보유한 자산에서 주식 자산의 기여도가 운용 결과에 172%를 기록하며 펀드 전체 성과를 방어해 주었습니다. 지난달 한국 증시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펀드의 유럽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 주식 비중을 비중 확대한 전략이 초과 성과를 기록했으며, 한국 반도체 종목을 적극 편입하여 초과 성과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소폭 마이너스 기여가 있는 채권 부문에서는 미국 종합채권의 약세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위험자산 서로 심리 강화와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신흥국 채권을 미국 종합채권 대비 비중 확대한 전략은 초과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의 약세와 함께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강세를 기록하면서 환오픈 포지션이 펀드 성과에 부정적 기여가 컸으나 전술적 환해지 비중을 크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신한 TDF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적용 중인 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 부문입니다. 미국 증시는 2025년 대비 성장률 예상치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타 지역 및 업종 대비 견조한 이익 성장이 기대됩니다.
지난 12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요 기술주들의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점을 기회로 삼아 이익 가시성이 높은 미국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비중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AI 관련 주도주가 없어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비중을 축소하고 그 자금을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한국 증시로 옮겨 비중을 확대하였는데요. 특히 한국 반도체 업종의 경우 2026년 D램 생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 수준으로 제한되어 내년 말까지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비중 확대 전략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에 따른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 코스닥의 신규 비중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부문입니다. 미국은 3분기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고용 둔화와 정부 셧다운 여파로 4분기부터는 성장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어 물가 상승 우려는 제한적입니다. 현재 미국 채권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으나 연휴 기간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 저희 운용팀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추가적인 지표 확인 후 포지션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 국고채 금리가 급등했던 원인을 데이터로 짚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대출은 계속 증가하는데 예금은 정체된 구간이 보입니다. 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은행들이 CD 발행을 늘리면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렸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해소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WGBI 지수 편입에 따른 신규 매수 기대와 국고 10년 기준 3.3%를 상회하는 금리 수준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 초장기물의 비중 확대 전략을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저희 신한 TDF는 이처럼 매월 시장의 핵심 동향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전술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투자자분들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신한 TDF 매니저의 투자 수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